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단순함의 미학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극진가라데 일대 총재를 지낸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고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 말씀이 나는 지금도 주먹 바로 잡는 법과 똑바로 서는 법에 자신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겸손의 말씀이죠.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겸손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단순함의 미학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요즘은 TV나 이런 매체에서 소울푸드라고 해서 그 자신이 살아오면서 정말 어떤 돈이나 다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울리는 그런 음식, 소울푸드라고 하죠. 어떤 음식이 소울푸드입니까? 어릴 때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아니면 아주 그 간판도 허름하고 다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에 한 40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할매집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음식을 먹고 다양한 맛을 느끼지만 죽는 그날까지도 질리지 않는 맛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째 소금, 둘째 물입니다. 소금이 과연 무슨 맛이 그렇게 납니까? 라고 하지만 소금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에 좋은 그 조리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 맛이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소금. 그리고 또 물이라는 거죠. 물은 물론 마시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에도 엄연히 맛이 있고 여러분들은 물맛에 질리지 않습니다. 만약 물맛에 질려버린 사람이다 하면은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금과 물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거죠. 불교에서 참선을 한다고 합니다. 참선. 영어로는 젠이라고 G-E-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젠을 한자로 표기를 해보면 보일시 옆에 헛단자, 우리가 단순하다 할 때 그 단자입니다. 단순함을 보인다. 본다가 아니라 보인다.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단순함 속에 있기 때문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의 극이도 단순함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포장하려 하거나 또는 진심이 아닌 말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무언가 끄집어낼 때는 말이 길어지고 많아집니다. 그러나 진심이라면 말이 길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사랑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당신을 하늘에 떠있는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표현 방식은 다르겠습니다만 아주 단순하게 나는 이라는 말조차 빼버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더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함의 미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가구나 뭐 식기, 뭐 옷 할 것 없이 소위 말해서 젠 스타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선의 그 영어식 표현 젠이라는 것으로 디자인을 해서 굉장히 단순함의 미학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았습니다. 너무 화려한 디자인, 그리고 너무 거치장이 요란하고 이런 것에 식상해 있던 사람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일으켰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져가야 하는 철학, 누구든지
늘 생각해야 하고 또 분명히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아마 같은 제목의 강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명제를 떠올리면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 떠오르죠. 늘 궤변을 일삼던 소피스트들에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일침을 가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소크라테스의 말씀은 소피스트들을 비웃거나 일침을 가하려 한다 이런 의도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그 논리의 함정과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것은 그 정답은 바로 너 자신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평생을 가져가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을 써야 하는 뇌,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주 단순한 명제 하나를 들여다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숨입니다. 여러분들은 숨을 똑바로 쉬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숨 쉬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다. 여태까지 숨 잘 쉬고 살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숨을 잘 쉬고 살았다는 것과 과연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가를 알려면 먼저 자신의 숨을 관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숨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숨을 관찰하는 것을 한번 시작해 보라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자신의 숨을 관찰하는 방법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어떻게 관찰해야 되는지 막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냥 처음에는 자신이 숨을 얼마나 길게 쉬는지, 숨의 길이가 얼마인지 초시계로 재어봐도 좋고 아니면 마음속으로 하나 둘 세어봐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숨을 얼마나 깊게 쉬는지. 깊다라는 것은 사람의 숨은 대개 폐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폐까지 공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이 되게 차게 되면 폐까지 가기는 가지만 우리의 느낌은 마치 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숨을 헐떡거리게 되죠. 또 그리고 공기 자체는 폐로 들어가지만 깊이로 보자면 우리의 숨이 느낌상으로는 저 뱃속 깊은 데까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발가락 끝까지 숨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숨은 분명히 폐로 들어갈 텐데 뱃속으로 숨이 들어간다느니 또는 발끝까지 숨이 깊어진다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의아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숨을 관찰하다 보면, 자신의 숨의 그 깊이를 관찰하다 보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를 대번에 이해하게 됩니다. 비록 물질적인 공기는 폐로 들어간다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느낌, 그 무엇은 분명히 깊이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목숨이라고 하죠. 목숨. 그리고 자신이 살아야 될 모든 그 시간을 마치고 원래 왔던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목숨이 다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꿔 얘기하면 어린 아기들, 갓 태어난 갓난아기들을 눕혀놓고 잠을 자고 있거나 이럴 때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 배가 볼록볼록 움직입니다. 배로 숨을 쉬는 거죠. 그런데 걸음마를 하고 나이가 들면서 차츰차츰 배에 있던 숨이 명치로 또는 가슴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명력이 거의 소진되어서 이제 갈 때가 되면 차츰차츰 가슴에 있던 숨조차 이제 목으로 올라오고 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완전히 올라와 버리고 나면은 이제 목숨이 다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숨이 깊을수록 생명력이 왕성하게 작용하는 그런 겁니다. 반대로 숨이 얕을수록 그 사람의 생명력의 깊이가 얕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제대로 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을 제대로 쉬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주문이 되죠. 그래서 제대로 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됩니다. 이 숨을 관찰하는 습관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관찰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하루에 일정 시간을 걸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주차해 둔 차로 가는 동안,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신의 걸음걸이를 의식하고 걷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모델들이 워킹 연습을 한다거나 그런 유사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신이 걸음걸이를 신경 쓸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걸음걸이를 신경 쓰지 않고요. 또 자신이 어떻게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관찰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숨을 관찰하라고 했는데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걸음을 걸을 때 자신이 걸음을 어떻게 걷고 있나를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어떤 예로 똑바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팔자걸음을 걷고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안짱걸음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역팔자로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논하기 전에 자신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걷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또는 지나치게 빨리 걷지는 않는지, 또는 너무 느리게 걷지는 않는지, 심지어 왼발이 나갈 때와 오른발이 나갈 때 보폭이 다른 사람도 있고요. 자신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비스듬히 걷는 사람도 있고, 다리에 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걷는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일단 자신의 걸음걸이를 한번 관찰해보라, 의식해보라. 관찰이라는 것은 꼭 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관찰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많은 분들이 눈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걸음을 걸어요? 라고 하겠지만 마음의 눈으로 관찰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은 의식하면서 걸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숨을 한번 관찰해 볼 것.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숨을 관찰하십시오. 관찰하면서 숨을 쉬십시오. 늘 그렇게 한다면 지칠 겁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숨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재미난 것은 숨을 관찰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숨을 잘 쉬고 있다가 내가 관찰하는 순간 숨 쉬는 게 굉장히 어색해지고 심지어 호흡 곤란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되시나요? 근데 해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쉬던 숨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죠. 한 번도 관찰해보지 않던 숨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번도 의식해보지 않았던 자신의 걸음걸이를 관찰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그 숨이나 걸음걸이 따위를 관찰해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집니까? 나에게 뭐가 득이 됩니까?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이 숨과 걸음걸이 정도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남의 마음은 잘 느끼지만 자신이 어떤 마음을 내고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까닭입니다. 만약 자신의 마음을 관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어른스러워질 것이며 또 훨씬 더 반듯하고 단지 예의나 도덕을 차리는 반듯함이 아니라 훨씬 더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쓸 수 있는 성공적인 훌륭한 그리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복에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전 과정으로
여러분들의 숨 그리고 걸음걸이를 한번 관찰해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단순함이라는 주제에서 시작해서 숨과 걸음걸이를 관찰해보라 라는 결론으로 나왔죠. 그러면 처음에 단순함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저에게 다시 묻는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걷고 있는 걸음걸이, 늘 쉬고 있는 숨, 멀리 가지 않아도 늘 나와 함께 있었던 그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단순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이것은 2차, 3차의 문제입니다. 가장 단순해 보이는 이것이 선행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2차, 3차의 다양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더 행복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